있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7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정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편안한 고장, 인정 많고 순수한 인지면, 서산시의 핵심지역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여는 부춘동, 고향의 정치와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성남동을 지역구로 둔 이현 의원입니다. 임재환 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현장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한 행동으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투입하는 등 폭염 가뭄으로 피해본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주신 맹종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살수차 및 분진 흡입 차량 도입을 위한 오후 발언 후 열섬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폭염기간 살수차 4대를 운영하는 등 발빠른 행동을 펼쳐주신 안정총괄과 최규상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나겠다던 시민과의 약속, 8대 의회에 입성하며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두렵지만 초심을 잊지 않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할 일을 위해서 제게 주어진 4년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서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OECD가 발표한 국제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2010년 100만 명당 350명,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면 환경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 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저감 비상 저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에서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지역의 대기 환경과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서산시의회는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맹종호 시장께서는 2017년 도의원 시절 서산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주문했던 살수 차량 및 도로 분진 흡입 차량 운영 여부와 향후 서산시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전에 서산산 농산물 사용량을 비롯한 서산쌀 사용 여부 등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JTBC 뉴스에서 시급 500원도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 훈련 과정이라서란 제목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다룬 바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은 어떤지 본위원회 질문서에 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과 여성 친화도시 2년차에 맞는 향후 성평등 지수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여성 공무원들에게 높은 유리 천장이 존재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7.9%로 6번째, 기획부서 33.3%, 8번째, 예산부서 20.3%로 홍성군 다음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부서 25.0%로 7번째, 감사부서는 최하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로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부서 및 실국, 중후가 등 주요 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가부 기준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도에서 지방은 5급 이상이 2018년 목표 22.9%, 2020년 목표 20%입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현재 6명으로 9.4%입니다만 올해 말 2명의 공로 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9년에도 2명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승진 근접 여성 공무원 팀장이 적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승진과 함께 주요 보직의 여성 공무원 배치가 중요한 것으로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여가부 기준에 맞는 여성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 2년차에 맞는 향후 성평등 지수 중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비율이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서산 농업인수 남성 47.8%, 여성 농업인수 52.1%입니다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6,091명, 여성 2,858명으로 여성 안전 가입수가 31%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가정폭력에서 살인에 이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가정폭력범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친달로 신청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명당 신고 928건, 검거 156건으로 5.43%로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데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은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시설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피해자 지원 시설들을 늘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친화란 비단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전 공무원에게 필요한 듯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 65세 노인 인구가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맞춤형 노인 복지를 준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생활관리사들의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활관리사들은 돌봄 어르신들의 사고 사망 등을 목격하며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의 스트레스를 돌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독거노인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생활관리사는 32명입니다. 생활관리사는 본래 지침상 규정된 업무시간은 4시간 30분이지만 서산시 경우 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흡속이 추가 수당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물론 복지부 지침면이란 이유로 대체 휴일로 실시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편법입니다. 향후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이 줄을 이뤘습니다. 시정 질문의 취지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책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위하여 오마뉴스 신영근 기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현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우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이현희 의원님의 좋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현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 없는 서산을 위한 대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패, 서산시 장애보호자업장 운영 실패,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상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 등 크게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현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미세먼지 없는 서산을 위한 대책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상향권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단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없는 서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태안 당진 석탄화력 발전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의 최단거리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의 하나인 대상 석유화학단지와 중소기업들의 입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미세먼지와 관련 4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저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송 부분입니다. 현재 연간 300대가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와 경유 차량의 LPG 전환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정화 기능 있는 수소 차량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버스 시범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어제 수소버스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선박 및 항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해서도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부분입니다. 대상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일, 서산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충남의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더 모으겠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전옥수 보일러 및 친환경 에너지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대기 오염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부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 청소와 탈수차 증차 운행을 하겠으며, 아울러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발생이 할 때 어린이, 노약자를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측정 시스템 분야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현재 서산시 동문동, 대산읍 도권 및 대산리의 기존 3개소와 성현면 평리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석동 기상청 자리에 설치 중인 국가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를 통해 장거리 이동 오염원에 대한 우리시 대기오염 영향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예보와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전파 및 사전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포함한 충남 서북권, 당진, 천안, 아산시와 함께 미세먼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부,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이수 의원님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고, 또 안효돈 의원님도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의 환경질 개선을 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제가 원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된 문제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좀 풀어야 될 일들이고요.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인근 자치단체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우리 시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방금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 안효돈 의원께서 우리 서산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7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민선 7기에서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정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우리 시에 부여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숨쉬는 서산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9.4%입니다. 4급, 5급 및 지도관 64명 중 6명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여성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우리 이현희 의원 지적 말씀처럼 변명의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지자체별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단위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 비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올해 2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여성 친화도시 평가 지표에도 관리직 여성 고위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16개 시도 단위로 분석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에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20여 개 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서산시를 포함한 충남도의 성평등 지수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 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낮고,
여성의 안전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즉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좀 많기 때문에 충남의 성평등 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 정책 결정 나라의 여성 공무원들을 많이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사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고위공직자의 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에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1월 정기 인사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이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이현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장애인 보호자업장 운영 실태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자업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로 충청남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으며 그 중 서산시 장애인 보호자업장은 2006년 11월에 연면적 811.86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개소하여 현재 직원 8명, 근로장애인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종이컵, 비누, 임시 자동차 번호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억 500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종이컵이 총 판매의 55.4%, 그 뒤로 비누가 21.3%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공공부문 일회용품 주의기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종이컵 구매량이 현격히 낮아지면서 공공기관 실적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특성상 상당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이 임금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감축으로 이어져 장애인 보호 기능까지 상실할 여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업무가 숙련되기까지 일반인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업종 변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향후 위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탁 기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월 중에 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은 성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림사회복지관은 관장과 직원 12명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2명 등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독거노인 800명에 대하여 구독사 예방 차원에서 주1회 방문과 주2회 안부 전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 급여는 98만 2천원이며 활동 수당으로는 혹한기 혹서기 수당 연 6만원, 교통비 월 10만원, 통신비 월 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의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휴일 근무 수당을 8.46시간에 대하여 1인당 95,000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상 재난 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실근무 시간은 대체 휴무로 제공하였습니다만 금년도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주말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서일입니다. 이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금년도 3월 2일 첫 개장해서 관내 98개의 학교와 유치원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 확대하여 지역 공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개장 이래 9월까지 총 555톤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그 중에 136톤 24.5%를 서산산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의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이 18.7%로 저조하였으나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서산산 농산물 공급을 독려하여 9월 현재 24.5%로 향상되었습니다. 2018년 말까지는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을 3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263톤을 공급하여 총 농산물 대비 47.5%를 차지하였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지역산과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작부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4일에는 학교급식의 주체인 영양사와 학부모 먹거리 지킵니다. 공급업체, 농가 등 80여 명을 모시고 지역 로컬푸드 생산과 학교급식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관내 친환경 농업 법인대표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공산품, 정육, 김치 등 전반적인 공급 방법 개선을 통한 센터의 조기 안정화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위한 지원 준비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의하신 10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산 농산물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개 품목별 서산산은 너무 물량이 많아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쌀 사용 여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생산량의 58%를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되려면 로컬푸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산산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사용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학교급식 소비, 생산, 주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급식 자료를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생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와 계절적으로 가능한 서산산 공동 식단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작물 재배 농가와 우수 농산물 생산 농가 등과 협의 예측한 생산이 가능한 품목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생산 및 출하 지도를 통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유도할 큰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서산산 축산물 사용 여부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1%, 돼지가 63.1%, 오리와 닭은 통계를 잡히지 못했습니다. 난류가 5.6%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5%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센터로 정산하는 식재료 공급 대금의 5%의 정도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직송하는 공유와 김치류 전문류는 3%를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일반 예산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로 45%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물품 검수 용역 6명을 금년도에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민간인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수수료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몇 개의 출하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목별 출하회 조직이 안 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친환경 출하회는 감자와 파, 양파, 표고버섯 4개가 조직이 됐습니다. 출하회 조직이 안 되는 이유는 올해 출하회 구성 요건 중에 농업법인 소속 이사의 출하회 참여 제한 조항이 친환경 출하회 조직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양파, 감자, 마늘, 파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어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량 다품목 인증 농가가 적어서 출하회 조직에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직접 농산물을 학교별로 소분 포장해서 납품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친환경 출하회 조직 확대를 위하여 영농법인 이사의 출하회 참여 제한 요건을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품목이 인증농가 확대 및 작부특의 구축으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반 농산물 대신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되도록 적극 장려를 하겠습니다. 7번째, 서산 내 사회적 기업 가공업체 파악에 서산산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 기업이 총 8개 있습니다만 농식품 자료로는 주식회사 2등 밥상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저희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급업체로 신청을 해서 현재 선정이 돼서 아주 협조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8번째,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팀에는 팀장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발주 담당으로 공무직과 기관제 6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물류창고 담당으로 물품과 검수, 건품을 위해서 관리 용역직 6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9번째,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업체 계약 시 위반 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불성실 납품 제재 기준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18번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바로 시정 조치했고 지금은 원활히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로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8개 고등학교에서 약 4,800여 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식 인원은 468명, 중식 인원은 4,800명, 석식 인원은 1,964명입니다. 학교별 자부담 급식비, 운영비, 식재료비에는 자부담 급식비는 약 37억 원, 운영비는 3억 6천, 식재료비는 약 27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개 학교 4,800여 명이 해당이 되고 소요 예산은 약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현희 의원님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이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택진 부장님이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부장님, 예, 신인서 부장 김택진입니다. 네, 시장님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인간이 질병으로 사망할 질병의 원인이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사망이 1위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많은데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하시겠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산시 지금 12월 중 세대 출고를 비롯한다면 23대의 관용 차량과 민간 차량 25대, 전기차 충전소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9대 구입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전기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들 동감할 겁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요, 국비와 시비, 도비 또는 민자자 부담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1,196원을 투입해 3,0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내놨어요. 예. 부장님.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본 예산과 추경을 투입해서 전기 자동차를 200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구입 계획을 보면 2대예요. 2대로 그치실 건가요? 2대로 할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시도 그동안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금년도까지 58대를 공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정착할 계획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이제 어떻게 확대하시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고 천안시 같은 경우를 든 이유는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리가 뭐 1년에 몇 대 세우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서산시의 전체 자동차 수가 보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그런 저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네. 별도로 의원님들께 네.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서비스 대상자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담당자와 엊그저께 좀 통화를 해보니까 국장님, 우리가 지금 7,535명 정도가 독거노인이 있어요. 예, 근데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80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관리사가 25명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돌봄 노인 수는 정부에서 내려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년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이 이제 7,543명이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800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은요, 국장님, 네. 7,543명 중에 800명이라는 돌봄 독거 노인 수가 좀 작지 않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좀 전화를 해봤더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인원만 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지침서에 보면은요, 국장님, 정기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네. 추가 조사는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시하는데 담당자는 지금 정기조사만으로 지금 800명의 독거노인만 서비스를 돌봄 받고 있어요. 이거는 8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돌봄 노인이 아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왜 서산시에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을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7,543명 중에서 800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거든요. 네. 저희가 중앙정부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또 선정 기준 또한 있거든요. 했는데 자꾸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이런 대상자가 계속해서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아까 정기조사만 하고 추가조사는 안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한 이유가 분명히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추가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또 추가 조사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생활관리사가 한 명당 25명이에요. 어찌 보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준이요. 그래서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부 지침에 맞게 25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그러면 생활관리사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돌봄 서비스 노인을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독거 노인이 더 늘어날수록 생활관리사가 더 늘어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또 그 수당하는 그 위탁 기관도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부분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사항인데요.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 인원을 정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발세 이런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충남도라든지 정부에 계속해서 권유를 지금 독거 노인이면 연세가 드신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부장님 지금 답변에 지금 업계가 있는 거는요. 중앙정부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시는 건데 서산시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추가조사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반기분이나 분기별로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통계를 올려야 정부에서 어떤 더 증감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더 늘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앙정부 탓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향후하면 적극적인 권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드리냐면요.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독거 노인 및 전입한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에 대한 정기 현황 조사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생일도 바뀌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입하는 노인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조사를 안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본위원한테 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생활관리사 추가 수당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편법이다라고 이건 분명히 2016년도에 정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추가 수당은 무슨 추가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8점 몇 시간에서 9만 2천 얼마를 지급하셨어요. 근데 그건 다 지급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부장님? 금년도 네. 금년도 이분들이 이제 휴일을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했다 하면은 그 20시간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을 안 했다. 그 네네. 네. 제가 그 담당 사- 팀장서 그 사항에 보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역별로 그 평균 시간을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충남 지역은 동일하게 8.46시간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충남 시국의 시군이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별로 국장님은 어디서 자료를 얻으신 거죠?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일하지 않거든요. 태안 같은 경우는 주지를 않았고요. 당진 같은 경우 다 주지 않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수당 지급에서 10만 원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 근무수당 27만 원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15개 시군이 똑같이 일괄 지급했다는 어디 자료 본 거예요? 요거는 금년도에 이제 그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 휴일 근무 수당을 금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부 시군에서는 처우 개선비를 드리는 데도 있고 안전관리 수당을 드리는 데도 있고 업무 추가 수당을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수당 지급하는 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그 시군명을 한다기보다는 2개 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으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지금 그 생활관리사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97%가 수당을 받기를 원한다. 대체휴일 싫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나와서 일을 했는데 평일에 대체휴일을 왜 해야 되느냐. 97%가 수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직 부여 같은 경우는요. 2007년부터 국장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관리사 48명 중 45명이 시간의 수당으로 받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부여분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면서 그 생활관리사들의 뜻대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부여분은요.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한 기간제 및 공무직 예비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그 다음에 복지부 지침이다라는 이유로 추가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산시 생활관리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서산시는 거기에 발 맞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네. 그 본질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주 5일에 1일 5시간 근무 조건이 이제 1일 5시간 근무거든요. 복지부 지침엔 4시간 30분입니다. 정확하게. 5시간 일을 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그 대체 의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그 휴일 근무 수당을 이제 지급을 8.46시간에 대해서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검토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검토를 예. 하겠다. 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시간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는 4시간 30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하면 150분을 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가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초과 수당만큼은 자신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달라. 대체율로 누가 일을 하고서는 그거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평일날 쉬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막말로 말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당연히 저는 뭐 이런 그런 거를 방법이 루스드라 된다고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타 시군의 이제 어떤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안전 관리 수당이라든지 또 휴일 근무 수당 그런 지급한 사례가 또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규정과 방침과 근거를 가지고 주는지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한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생활관리사 시급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요, 생활임금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상급기관과 논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32명입니다. 3,200명도 아니고 320명도 아닙니다. 32명에 대한 예산을 얼마가 되겠습니까? 엊그제 동료 의원님이 어떤 특혜냐 뭐에 대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액수적으로 따지면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시정을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320명도 아니고 32명에 대한 그들이 일한 만큼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시간당 7,530원 이게 금년도 최저인 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8,4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어느 정도 타 시군과 형태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게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각 시국의 시군이든 전국이든 그 지역만의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다르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발빠른 행정을 한다면 그들도 따라와서 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거기에 맞춰가야 되죠? 부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을 가지고 2007년부터 직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상을 해주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산시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남자 어르신이 65명이고요. 여자 어르신이 735명입니다. 생활관리사는 모두 여성이거든요. 국장님. 근데 이게 남성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시에 여성 생활관리사다 보니까요,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같은 것도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시에는 2인 1조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여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남성 노인 생활관리사 확대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독거노인권만 하고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 2017년 결산 총괄표를 보면 국장님 안 들으시면 네. 나올 것 같아요. 4억 7,651만 8천원입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88%가 나갔는데요. 4억 1,260만 1,708원이었어요. 아까 종이컵 같은 재활용, 일회용 재활용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국장님. 그죠?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금년도부터 일회용품을 네. 사용 자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때 당시 저희 서산시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을 당시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아까 그래서 인건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본질문 답변 시에요. 장애인 인건비가 얼마가 한 달에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1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장님. 여기 지금 인건비 지급 통장 내역을 지금 서류를 다 보면은요, 장애인 근로자한테 나가는 거는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뉴스 중이라는 데서요,
월급 통장에 찍힌 3만 원, 어느 일부 장애인의 기막힌 임금. 이 어느 부모님께서 보호작업장에 장애인을 보내는 부모님께서요. 김 씨가 아들 대신 작성한 근로계획서의 월급은 30만 원, 4대 보험료와 각종 관리 비용을 빼고 매달 김 씨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3만 원에서 4만 원이다. 근데 이게 따지면 500원도 안 돼요, 1일. 근데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굉장히 신경이 들어서 부끄럽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장애인 명단 30명입니다. 부장님, 장애인 명단을 보면 훈련인 평가에서 매월 5만 원 받는 분이 있고요. 여기다는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지급 통장 내역을 보면 3만 원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인 분들이요. 이 통장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확인을 해보면 3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훈련수당 규정에 보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이분들이 그거는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차례밖에 안 나갔어요. 그 훈련원 10명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훈련원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죠? 그 자체 훈련 수당 규정에 의해서 네.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담당자 4명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표도 있긴 있습니다, 부장님. 근데요, 이분들이 5만 원을 하루에 받으면요, 한 달에 아침 9시부터요, 오후 6시까지 9시간입니다. 점심시간하고 휴일 쉬기시간 1시간 빼면 7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일 9시간을 그 작업, 보호작업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는 한 달 월급이요, 월급이라고 했을 때 수당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계산을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00원도 안 나옵니다, 부장님. 그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근무 작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도 하고 또 일부는 시급으로 3시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요, 부장님. 자세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받아봤다니까요. 훈련의 평가가요. 9시부터 6시까지가 매월 5만 원이에요. 시급받는 분은요. 거의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2시간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2시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만 일을 한다면 그 이후에 기간을 하면 그분들을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집에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에요. 훈련원님들한테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시키면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18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거기 작업량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1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그 부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 시간까지 근무 형태, 장애 유형, 장애 급수, 성별, 임금 체계, 단가, 업무 형태 다 받아봤어요. 근데 9시부터 6시까지라니까요. 저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그 훈련인 평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3만 원에서 이제 18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그러면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감사, 여기 보호장업장에 감사가 있나요? 저희가 그 서산시에서 하겠죠? 있습니다. 예, 서산시에서 하겠죠? 예, 그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도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데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거는요. 저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상서를 가지고서 네. 엄격하게 이거는 그냥 얼핏만 봐도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에요.
시급이에요. 정말 시급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일해야 2시간, 3시간만, 4시간이고요. 훈련원이라는 사람들을 9시간 동안 하면 5만 원, 3만 원 드는 경우가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우리 국장님께서 따로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위탁 기간이 언제인가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언제부터였었죠? 2016년 1월 1일부터 아닙니다. 2015년 9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3년입니다. 부장님. 그러면 3개월 동안 위탁 기간도 끝났고요. 원장 계약 기간도 끝났어야 됩니다. 원장 계약 임금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규정에 3년이에요, 부장님. 2015년 9월 18일부터면 2018년 9월 17일까지 위탁 기간이 끝났어야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기간이 지금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 이때 당시도 아마 하려고 했던 기간이 안 하는 관계로 3개월이 지금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만약 위탁 기간이 없다 공고를 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죠? 미리미리 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그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월중에 그 재위탁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기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서산시에 복지재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때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딱 있어야 된다. 어떤 업무든. 지금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요. 과별로 부서별로도 모든 게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수탁할 수 없나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아니요.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해서 그 전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왜냐면 하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위원회에서 네. 재위탁 그 점수 같은 게 여러 가지인데 평가를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평가가 나올지 아니면 공개 모집으로 또 결과가 도출이 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재위탁을 할 경우면 수탁 기간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시설장도 동일하게 가시려고 하시는 동일하게 재위탁이 되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왜냐면요 재위탁이 되면 지금 입장이 하는 아닙니다. 네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죄송한 얘기고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아까 2019년 17년 그 예산 결산을 보고 제가 인건비 88%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근로장애인을 가져가는 건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장님이 가져가시는 분께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다 자격 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아니 다른 부분까지는 다 안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재위탁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근데요, 아까 먼저 본 의원이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해서 우리가 복지관도 있고 하니 하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물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들도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면요.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복지관도 있고 다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셨어야 돼요. 근데 그 답변이 에 대한 기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다 본의원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할 경우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 제출한 것으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면 질문 보고선 다 질문을 드리는데 답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설명을 또 다시 주시겠어요. 세심하게 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20명에 대해서 10명은 훈련원이고요. 20명은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 근로계약서본 사대보험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사대보험은 누가 내고 있죠? 사대보험은 저희가 그 작업장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신가요? 본인 부담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없나요? 전혀? 보통 사대보험은 사업장 50% 본인 50%를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전액 내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인가요? 그럼 국장님은 고생하셨고 제가 다 따로 이렇게 질문하고 서면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택진 국장님 그 장애보호자업장 예. 재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는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부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 소장님하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7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산시 집행부나 서산시 의회는 서산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을 갈 때 길공무라고 합니다. 길공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짝이 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가 온전히 굴러가려면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자 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현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근본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현안의 진행 상황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의 미흡한 점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기보다는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정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등을 검토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 잘된 분야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상황을 생생하게 방송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시정 질문 기간 동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